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있는 날 기획팀장 한송입니다. 2021년도 문화가 있는 날 기획사업 개별 사업 소개에 앞서서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공통 안내사항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년도 기획사업은 이렇게 운영되었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청춘 마이크 등 총 6개의 기획사업이 운영되었으며 총 577개의 단체와 총 3,487회의 활동을 운영하고 85만여 명의 국민분들과 함께하였습니다. 연초 발생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혼란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비교적 발빠르게 비대면과 소규모 모임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대응하였고, 각 참여단체에서는 비대면, 대면의 방식적 전환을 넘어서 오히려 코로나 전보다도 더욱 다양한 새로운 활동에 대한 시도가 있었던 해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당면하며 문화가 있는 날의 사업 안에서도 많은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도 참여자의 주체적 참여를 전제하는 활동과 지역이라는 일상성이 보장된 활동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문화와 예술은 풍성하게 향유되고 그 다음으로 지속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와 문화예술 전반에서는 다음의 주요 변화 지점을 체감할 수 있었는데요. 교류, 관계 형성 방식을 포함한 삶의 변화라는 사회 전반의 변화와 함께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문화의 향유, 창조, 매개 간의 경계가 점차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점, 비대면의 확대와 그 외의 새로운 방식의 탐색이 폭넓게 고민되고 있다는 점 등 주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기획 사업의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로운 일상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유연한 사업 운영을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2021년 문날 사업 기획 사업에서는 코로나에 따른 방역관리 상황을 특수 상황이 아닌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세웠습니다. 코로나 대응 차원의 비대면 프로그램으로의 운영이 아닌 새로운 일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 문화가 있는 날에서는 문화와 예술 향유의 시작을 지역민의 일상이 존재하는 지역으로 보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가 있는 날 활동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체적 향유 경험들이 지역의 문화 자산으로 선순환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단위 과정 중심 문화활동 확대를 통한 관계 기반 문화 향유를 증대하고자 하며 창작과 향유의 경계를 넘는 보다 주체적 문화 향유 경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문화 분권의 시대, 지자체와 지역의 예술단체, 그리고 주민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문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 준비와 과정을 포함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역할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업은 사업 수는 6개로 동일하나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7억 5천만 원이 증대된 96억 4천만 원이며 참여 단체 수도 전년 577개에서 618개 내외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사업별 사업 설명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사업부터 새롭게 적용된 주요 변화 2가지가 있습니다. 2021년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개정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납부와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이수확인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번 공모요강 내에서는 간단히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선정 확정된 단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각 사업별 소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임예원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이 가진 고유의 문화 자원과 삶의 양식을 기반으로 문화가 있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년 차를 맞이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작년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서는 오히려 주민들과 더욱 밀도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관계와 만남 속에서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 내용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만드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성장 과정을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가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또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39팀 내외로 참여단체를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사업과 동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자체 자유기획 운영단체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단체에게는 지역 고유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한 각종 홍보비, 제작비, 사례비 등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공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차별 지원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지원단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의 규모를 판단하여 규모별, 연차별 지원 범위 구분을 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사업 참여 연차를 기준으로 지원 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1년차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2년차는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을 국고보조금 100%로 지원합니다. 3년차부터는 자기부담금 매칭이 있는데요. 3년차는 30%, 4, 5년차는 50%의 자기부담금을 필수적으로 매칭하여야 하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국고보조금 지원 범위는 최소 3천만 원부터 최대 1억 원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체의 사업 참여 연차를 확인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참여의 연속성이 없더라도 동일 사업자로 참여한 횟수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2017, 2018년에 지역 특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을 경우 2021년 지원 시 1년차가 아닌 3년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 30%의 매칭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매칭하는 자기부담금은 20년에 가능했던 단체 자체 비용이나 기업 후원금, 인력 지원 등이 아닌 지자체 혹은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의 지원금, 보조금만 매칭 가능하며 기업 후원이나 단체 자체 비용으로는 매칭이 불가합니다. 단 지역문화재단과 같이 출자 출연 기관이 직접 신청하실 경우에는 자체 출연금 외 지방비를 지자체에서 별도로 보조받아 매칭하셔야 합니다. 물론 지방비와 같은 지역의 공공재원을 매칭하는 것만이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유일한 방안이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지역 자산으로 남는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사업의 목적으로 하며 5년간의 국고보조금 지원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생적으로 프로그램이 추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자립해 나가는 실질적인 매칭 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단체 자체 비용과 기업 후원을 통한 성공적인 지역 안착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역문화진흥원에서는 지역의 공공재원을 통한 매칭 구조를 통해 문화분권, 문화자치 시대에 지역과 함께 준비해 나가고자 하는 데에 본 구조 변화의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가산점입니다. 20년에는 국공립 및 지자체 설립, 운영 또는 위탁 지정시설을 대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였으나 21년에는 지난해 우수단체 및 우수기획자 선정단체를 대상으로 5점, 1, 2년차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직인이 찍힌 협력 확인서 제출 시 3점,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가산점은 증빙서류가 제출되었을 시에만 인정되니 위 사항에 해당되실 경우 꼭 증빙서류를 지원서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필수 운영 회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월 1회, 총 6회의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필수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는 지원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 대규모 축제나 마켓 등 불특정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 성격의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워진 점과 문화가 있는 일상과 삶을 지향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별도로 필수 운영 회차를 계수하지 않고 소규모 모임과 같은 과정을 지원하는 형태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주민들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와 같은 주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되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시행하여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지역이 간직한 고유의 문화 자원과 주민들의 삶의 양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역성, 그리고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 구조를 통해 자립 기반과 자생력을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성, 단순 관람이나 체험이 아닌 주체적인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하는 주체성, 지역문화 자원을 전통 자원이나 공간 자원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개인과 공동체가 지닌 삶의 양식, 삶의 총체적 방식으로서의 문화를 지향하고자 하는 일상성, 이렇게 4가지를 큰 사업의 방향성으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방역관리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규모 집객 행사나 불특정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성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다양한 대면, 비대면 프로그램을 유연하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하나의 완성된 공연이나 프로그램을 시연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주민들이 함께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성장시켜가고 자립시켜 나가는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단계별 발전 계획을 지원서에 구체적으로 기입해 주셔야 하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성장 곡선 예시를 참고하시어 지역의 상황과 실정에 맞는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선정 과정은 지원자분들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2월 23일 접수가 마감된 뒤에는 1차 서류 심의를 거쳐 3월 8일 서류 심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2차 컨설팅 과정에서는 제출해 주신 지원서를 기반으로 사업별 개선 보완 사항을 논의하는 단계가 있고요. 3월 18일까지 컨설팅 의견을 반영한 최종 지원서와 PT 자료, 그리고 PT 자료를 설명하시는 짧은 영상 자료를 보내주시면 3차 인터뷰 심의를 거쳐 3월 24일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은 이나라 도움 시스템을 통해서만 지원하실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신 뒤에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그리고 가산점 부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자기부담금 매칭이 필수인 3, 4, 5년차 지원단체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출자 출연 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자기부담금 확보 확약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올해 공모 지원 시 3, 4, 5년 차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개별 안내될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내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사업 공모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점은 지역문화진흥원 교류협력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청춘마이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수지입니다. 사업 설명에 앞서 2020년 청춘마이크 사업 운영 과정과 추진 방향이 담긴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민 지점을 중점적으로 담고자 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공연을 진행해도 되는 건가?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절망의 습관. Singing in the house, yeah. 거리 공연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었었는데 그걸 못 보여드리니까는 솔직히 저도 평소에도 가야금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공연 무대 기회가 언제까지 나한테 주어질까 하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올해가 유독 좀 많이 느꼈죠. 많이 힘들었어서 좀. 코로나 때문에. 예술인들이 정작 자기의 실력을 약간 뽐낼 수 있는 그런 필드는 사실 넓지 않다. 일단 긴급 보호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요. 가사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리고 싶었던 마음이 사실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저희 세대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음악이나 예술 공연으로 이렇게 풀어내면서 지금 말을 계속 부정적으로만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음악을 할 때 이제 이걸 좀 긍정적으로 많이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은근 경쟁이거든요. 그 청춘 마이크라는 게 그냥 딱 당선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청춘 마이크를 통해서 이제 국악이 다양한 무대에 쓸 수 있다는 거. 사실 이게 청춘 마이크 때가 없었으면 지금 19년도 20년도까지 돌았을 거예요.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이 공연의 흔적들을 다 함께 나눠 가진 게 저는 좀 좋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한테도 이런 기회가 왔던 것처럼 많은 청년 음악가들한테, 예술가들한테 계속해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청춘 마이크는 국민문화 향유권 증대, 청년예술가 성장 발판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전 국민의 일상을 찾아가는 청년예술가들의 버스킹 무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예술가를 지원하며 대중음악, 클래식, 마술 등 모든 장르의 청년예술가가 참여 가능합니다. 2016년 첫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1,269팀의 청년예술가가 참여했으며 6,906회의 공연을 통해 약 120만 명의 국민을 만났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청년예술가를 선정하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협력 기획하는 주관단체를 선정하여 권역별 협력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되는 주관단체 공모를 중심으로 2021년 사업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는 청년예술가 활동 기반 형성, 문화공간 활성화 기반 형성, 참여자 간 관계망 형성 및 확장 지원이라는 추진 방향에 따라 운영됩니다. 올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 유형이 구분되고 기획형 사업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권역별로 운영되던 기존 사업 방식을 올해 권역형 사업으로 보시면 되고 기획형 사업은 기존 사업 방식과 달리 지역 구분 없이 청년예술가 공연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를 자율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권역형은 지정 권역 내 버스킹 공연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기획, 운영합니다. 지원 규모는 권역별로 상이하며 전국 10개 권역, 총 10개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획형입니다. 기획형은 권역형과 같이 청년예술가 공연을 중심으로 하되 지정된 지역 없이 공연 주제와 이에 따른 내용, 사업 장소를 자유롭게 기획합니다. 전국 5개 단체 선발 예정이며 단체별 최대 1억 8,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권역형 사업의 핵심은 공간 전략입니다. 코로나로 변화된 삶의 방식을 반영하여 어떤 공간에서 국민이 보다 가까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시면 되는데요. 기존 다중밀집 지역 중심의 사업 운영이 아닌 소규모, 소단위 접근을 권장하며 장소 유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 전략을 중심으로 권역형 사업이 추진하는 주요 프로그램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과 공간 협력 기획 프로그램입니다. 공연은 4월부터 11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하며 제한된 공간 전략에 따라 권역 내 버스킹 공연을 추진합니다. 더불어 연간 1회 이상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제한한 공간 중 1개의 고정 장소를 지정하여 3회 이상 공연을 운영하고 하반기에 공연 장소와 협력하여 지역민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합니다. 주관단체 공모에는 사업 운영 역량을 가진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지원할 수 있으며 이외에 대표자 나이 제한 등은 없습니다. 권역형 사업 주관단체는 워크숍 이후 청년예술가 공모부터 사업을 운영하고 선정된 예술가들과 매달 문화가 있는 날 공연 및 연간 1회 공간 협력 기획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음은 기획형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획형 사업은 청년 예술가들의 버스킹 공연을 중심으로 한 전국 단위 프로젝트를 자율 기획하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주관단체만의 차별화된 프로젝트 내용과 완성도가 중요합니다. 공간, 삶, 이야기 등 연간 공연에 대한 주제와 함께 기존 병렬식 버스킹이 아닌 주관단체만의 새로운 공연 형태를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공연 내용은 2개의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성하시면 되는데요. 옴니버스형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공연이나 지역을 서로 연결해 하나의 주제로 완성하는 내용이고, 콜라보레이션형은 청년 예술가를 포함 여러 문화 주체가 협력하여 대표 작품을 완성한 후 이를 다양한 지역 또는 공간으로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젝트 내용을 중심으로 기획형 사업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운영합니다. 5월부터 11월 문화가 있는 날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기획형의 경우 문화가 있는 날 주간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주간 외 운영도 제한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획형의 특별 프로그램은 청년예술가 기획 워크숍입니다. 연간 3회 이상 프로젝트 추진 방향, 기획 의도를 예술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함께 프로젝트를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운영합니다. 지원 신청 자격은 권역형과 동일하며 사업 장소는 자유롭게 제한하시되 특정 권역, 지역 중심이 아닌 2개 이상의 지역을 포괄해야 하며 읍, 면, 동, 기초 단위 장소 제한 시 우대합니다. 선정 이후 추진 절차는 동일하며 청년예술가 기획 워크숍은 사업 운영 전 1회를 반드시 운영하셔야 합니다. 각 사업 주관단체 선정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기획형 주관단체의 경우 1차 심의 선정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컨설팅이 진행되고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최종 제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3단계 심의가 추진됩니다. 공모는 2월 3일 개시되었으며 이나라 도움 시스템에서 2월 19일 18시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본 공모는 청년 예술가를 선발 운영하는 주관단체 공모이며 예술가 공모는 3월 중순 이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권역형 공모는 한 권역에만 지원이 가능하고 권역형, 기획형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사업별로 공모 요강과 지원 신청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사업 유형을 확인한 후 지원 부탁드리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공모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술가를 사랑하는 역량 있는 단체에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날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을 소개하게 된 정종미 주임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가 문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영유아 교보육 시설과 예술가와의 만남을 통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만들어가는 본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 동동동 문화놀이터 공모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동동 문화놀이터 사업은 영유아 교복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문화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지원 내용은 총 30개의 예술단체와 150개의 참여기관이 매칭되어 한 예술단체당 5개 시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며 이를 위한 각종 운영 경비를 지원합니다. 올해 주요 변경된 사항과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 가장 큰 변화로 처음 시도되는 부분은 영유아 교보육 시설의
참여 대상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을 시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여 기관에서는 예술단체와 기획을 위한 충분한 사전 소통을 해주셔야 하며 예술단체에서는 매칭된 5개의 참여 기관 중에 최소 1개 이상의 기관을 선정하여 참여 대상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가정 연계 활동과 참여형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에도 시도되었지만 올해 더욱 확대되어 일회성 체험을 넘어서 프로그램 이후에도 가정에서 후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조할 예정입니다. 단순 관람이 아닌 유아들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사업 방향과 운영 형태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 2021년 동동동 문화놀이터에서는 코로나 방역관리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참여기관, 예술단체 간 비대면 쌍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을 기본 형태로 지향합니다. 따라서 사전 녹화된 프로그램을 기관에 전달하고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 예술단체와 참여기관 모두 비대면 소통형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조와 세밀한 기획이 요구됩니다. 참여기관과 예술단체가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프로그램 형태는 크게 프로그램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하는 전체 프로그램 소통형과 일부는 사전 녹화된 내용을 송출하고 일부를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소통하는 부분 프로그램 소통형 프로그램으로 나뉩니다. 부분 프로그램 소통형 중에서도 2명 이하 최소 인원이 참여기관으로 방문하여 사전 사후 활동 안내나 공간 구성, 유아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현장에서 하는 방문형과 방문 없이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사전 사후 활동 등을 라이브로 소통하고 안내하는 비방문형으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비방문형 부분 프로그램 소통형을 기획할 경우 60분 프로그램을 10분의 사전 안내 라이브 스트리밍 후 사전 녹화된 15분 공연 한 편을 재생하고 또 다시 10분의 소통형 라이브 스트리밍 후 사전 녹화된 15분의 공연 프로그램 2편을 재생한 뒤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10분간 후속 가정 연계 활동에 대한 안내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시 참여 기관에 속해 있는 지자체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선에서 참여 기관과 예술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면 형태 프로그램을 협의하였더라도 코로나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형태로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예술단체 각각의 사전 준비와 유연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전까지는 사업의 공통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드렸다면 지금부턴 참여기관과 예술단체를 나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보육시설 모집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동동동 문화놀이터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받은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육아교육법에 따라 설치 인가받은 유치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프로그램에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참여하게 됩니다. 우대사항으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과 2020년 기준 여가 친화 기업 인증 직장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산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가 친화 기업 인증 직장 어린이집일 경우 해당 인증서를 제출해 주셔야 가산점이 인정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최근 3년 이내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시정 또는 변경을 명령받은 시설은 본 공모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기간당 4월에서 11월 중으로 매칭된 예술단체와의 일정 협의 후 1회 운영되며 60분 내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다음 참여기관의 모집 일정은 2월 22일까지 공모 접수가 마감되고 25일 선정 심의를 거쳐 26일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3월 2, 3주 중으로 선정된 30개의 예술단체 정보를 참여기관으로 전달드리며 예술단체와 프로그램 정보를 확인한 뒤 참여기관을 대상으로 매칭 희망 우선순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3월 3주 중 매칭 결과 공지를 통해 최종 매칭된 예술단체와의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하고 4월에서 11월 중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됩니다. 참여기관의 경우 지원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공모 요강과 함께 제시된 지원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해 주시고 고유 번호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대사항으로 여가 친화기업 인증 직장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서까지 함께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예술단체 공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동동동 문화놀이터 예술단체 공모는 유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역량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총 30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단체별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2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에서 11월 중 총 5개의 참여 기관과 매칭되어 각 1회씩 총 5회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선정된 예술단체에게는 총 5회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위한 출연료, 제작비, 홍보비, 임차료 등의 경비를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 결정액이 결정되어 교부됩니다. 동동동 문화놀이터는 만 3세에서 5세 대상으로 하며 앞서 사업 운영 형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대면 쌍방향 소통형 프로그램을 기본 틀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60분의 프로그램을 10분에서 20분 프로그램으로 세분화하여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처음 시도되는 맞춤형 프로그램 기획은 최종 매칭된 5개 참여 기간이 확정된 뒤 예술단체에서 1개 이상의 기간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해야 합니다. 예술단체의 모집 일정으로는 22일 공모 접수가 마감되면 3월 8일 선정 심의를 걸쳐 3월 10일 선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후 3월 3주 중 매칭 결과가 공지되고 예술단체에서는 최종 매칭된 5개의 참여 기간 중 1개 이상의 기간을 선정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기획된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의견을 참고하여 4월 2주 중 최종 교부 신청을 하게 되고 4월 5주부터 11월 중 5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술단체 지원은 이나라 도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모 요강과 함께 제시된 지원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하신 지원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혹은 고유 번호증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에 있는 사업 공모 요강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류협력팀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담당자 허경원입니다. 먼저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화가 있는 날에 함께 해주셔서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다양한 기획사업들을 통해 국민문화 향유권이 증진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장, 근로자, 예술단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는 한 해였습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배달 사업으로 직장과 근로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우수한 예술단체의 문화배달을 통해 위로와 즐거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문화배달은 대상특화형 사업으로서 직장과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으로 일상에서 사람이 있는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직장문화배달의 사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전문예술단체와 예술인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직장과 근로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나는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일터, 공간으로 찾아가며 지역에 특화된 업종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함께 문화를 만들 수 있는 날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방역관리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인식하므로 새로운 일상과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사업기획을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권고하고 있으며 코로나 확산에 따른 단계별 방역관리 지침, 문화배달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직장, 예술단체 예술인의 협조와 준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1년 직장문화배달 사업을 통해 직장, 근로자 중심의 문화배달 추진, 중소기업, 지역 소규모 직장 개발 및 지원, 문화배달의 가치를 드러내는 협력형 문화배달 추진 등 직장을 넘어 지역과 주민에게도 가치들이 전달되며 사업이 확장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2021년도 사업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참여기관 직장, 예술단체 예술인이 있습니다. 참여기관 직장은 근로자 수가 20인 이상인 기업이며 20인 이하일 경우 인근 지역 직장과 연계하거나 지역민을 초청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소유한 단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1에서 2인으로 구성된 전문예술인이며 3년 이상의 경력 증빙과 예술인 활동 증명서 소유 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 규모는 참여기간 직장 12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며 전문예술단체 예술인 30개 내외를 선정합니다. 예술단체와 예술인에게 지원되는 총 지원 금액은 4억 6천만 원입니다. 지원 내용으로 참여기간 직장에 문화가 있는 날 및 주간에 전문예술단체 예술인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한 해 지원할 예정이며 심의 선정 후 선정된 참여기간에 예술단체 예술인 선호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술단체 예술인에게는 문화가 있는 날 4회를 지원할 예정이며 그에 따른 필수 경비, 사례비, 임차료, 여비 등을 지원하며 문화배달을 통한 공연 기회 제공, 프로그램 역량 성장 지원과 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대회 홍보를 지원합니다. 2020년 대비하여 2021년 사업에서 변경된 부분은 공모에 1에서 2인 예술가를 위한 공모가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기존 예술단체 공모와 함께 1에서 2인 예술가 공모가 진행되며 예술단체와 함께 문화배달의 장르, 프로그램의 확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성 있는 예술단체, 예술인은 필수로 대면, 비대면 각각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과 반대로 코로나 해제 상황 시 대응할 수 있는 대면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하며 같은 프로그램으로 대면과 비대면 운영은 불가합니다. 대면 공연을 지향하지만 비대면 프로그램을 즐기지 못하고 아직은 생소한 직장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예술단체, 예술인의 역량과 경험이 직장 및 근로자의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대면, 비대면 사업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대면, 비대면 각각의 구별된 프로그램을 통해 수준 높은 예술단체, 예술인의 역량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모 일정 안내드립니다. 예술단체 예술인 공모와 접수는 2월 5일 금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예술단체는 22일 월 18시까지, 참여기간 직장은 24일 수 18시에 접수가 마감됩니다. 예술단체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이나라 도움을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참여기간 직장은 이메일을 통해 접수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공모요강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분들의 심의를 통해 예술단체, 예술인, 참여기간 직장 선정 후 참여기간 직장에 선정된 예술단체, 예술인의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선호도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후 단체들의 교부 신청 4월부터 11월까지 직장문화 배달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 배달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직장문화 배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문화우리 사업 담당자 임유라입니다. 19년도부터 지역문화우리는 청년문화우리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 지역 청년들이 자신만의 색깔로 문화가 있는 날을 다채롭게 채워주셨습니다. 올해도 지역문화우리와 함께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우리 사업 설명드리기 전에 전년도 참여단체들이 적극 추천하는 지역문화우리 사업 홍보 영상 먼저 보시죠. 이를 키우던 내가 나 자신을 키우게 만든 곳.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그 전보다 상당히 높아졌어요. 다른 지역 청년들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기회가 많아가지고 지역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문화에 관심이 많고 열정적인 친구들을 진짜 친구로 만들 수 있었다는 점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2년간 여기 지역문화우리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되게 성과 중심의 사업이 아니고 과정 중심의 사업이다라는 걸 많이 느껴요. 운영단체, 지원처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진짜 믿고 밀어주는구나. 지역문화우리 사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잘 끼워진 첫 단추. 우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사업. 우리들의 든든한 백그라운드. 지역과 청년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단체들이 이야기했듯이 지역문화우리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삶에 먼저 집중합니다. 지역 청년들이 삶의 기초한 일과 놀이를 찾아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저희는 문화 콘텐츠 개발 비용 지원뿐 아니라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협력기획단 모니터링, 역량 강화 워크숍, 스터디 모임을 추진합니다. 이 과정들을 거쳐서 저희 사업으로 1년차 청년 단체들은 지역살이에서의 자기 경험과 시도로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되고 2, 3년 차에는 지역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남길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미션을 갖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의 추진 지향점과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일상성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일상에서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발굴해서 지역과 공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창의성입니다. 저희 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삶의 기초에서 창의적인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개발시키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 주체성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자기 경험을 시도하고 자기 비전을 확립하는 성장 과정으로 지역 청년들의 주체적인 문화가 있는 삶을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네 번째, 연계 협력성입니다. 지역 청년들이 삶과 연계된 다양한 협력으로 문화 콘텐츠 개발 및 지역 청년들의 확장적 활동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추진 방향과 사업의 지향으로 문화 생산의 주체로서 지역 청년들의 성장과 지역민들의 향유 기회 확대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부분입니다. 20년도에는 지역 현안을 먼저 찾는 청년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청년들의 관계 기반 문화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지역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아닌 지역의 청년 개인이 가진 삶과 일에서의 스스로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가 있는 날의 문화 향유 증진이라는 정책 목표에 밀접하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명확한 사업의 목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재정립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의 성과나 활동 유형의 형태를 지향하기 위해 활성화형, 진입형으로 나뉘어져 있던 지원 유형도 별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까지는 연속 지원단체에게 가산점만 부여했다면 안정적 지원 구조인 연속 지원 커터제를 통해 지속적인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세부 지원 내용입니다. 올해는 17개 단체를 모집하는데요. 지역 청년들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비용과 운영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기획단의 심의 워크숍, 멘토링으로 문화 콘텐츠를 함께 개발해 나가고 워크숍, 스터디 모임을 통해 발굴한 문화 콘텐츠를 보완합니다. 문화 콘텐츠를 개인의 자산과 지역의 자산으로 남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전국 청년단체와 함께 나누며 자기 역량을 실질적으로 키울 수 있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의 사례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의 초록놀이터는 개인의 일상과 주민들의 일상을 기반으로 주민들이 참여하는 청년농부들의 토크 콘서트라는 문화가 있는 날 콘텐츠를 개발했습니다. 청년농부들이 본인에게 관심 있는 요리, 공방 등으로 주민들과 함께 만날 수 있는 모임을 자연스럽게 만들었는데요. 두 번째, 강릉 무엇이든은 진우알이라는 식재료에 관련한 개인의 생애들을 찾아다니는 여정 속에서 청년들이 주민들로 인해 받게 된 영감을 자신이 잘할 수 있는 문화예술적 방법으로 기록하고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례였습니다. 세 번째는 변방의 목소리라는 팀이 동두천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잦은 모임을 할 수 없어 지면에서 만나요 라는 슬로건으로 공동 창작물인 웹진을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트세닉입니다. 제주 지역의 원도심인 관덕로를 주변으로 작은 문화예술 공간들이 많은데요. 지역의 작은 공간들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주체들이 모여서 관덕후라는 모임을 만들고 작은 공간들의 장점을 모아 소규모 협력 프로그램을 문화가 있는 날에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우리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큰 행사가 아니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작지만 깊은 관계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올해도 지역문화우리는 코로나 상황을 보편적 상황으로 전제하여 새로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공모와 관련한 세부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문화예술 기획그룹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우대사항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을 우대하고 소멸위험지역을 우대합니다. 여기서의 소멸위험지역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3년부터 18년까지 소멸위험지역 중 진입단계와 고위험지역
지역으로 지정한 곳들입니다. 지원 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7개 단체를 뽑게 됩니다. 다만 올해부터 연속 지원이라는 구조가 생겨서 19년과 20년에 사업 참여 단체로 활동했던 단체들을 대상으로 신규 지원 단체를 선정하기 이전에 먼저 2, 3년째 단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연속 지원 단체 7개를 선정하고 신규 지원 단체 10개 내외로 선정합니다. 한 개 단체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 방법은 이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접수해 주시면 되십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 공문,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한부와 사회적 경제 관련 조직 인증을 받은 단체의 경우 추가 인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원 신청서 1차 사업계획서, 1차 예산안, 단체 소개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연속 지원 단체는 화상 인터뷰 심의를 통해 선정하게 되고 추후 선정된 단체들에 한해서 세부 운영 계획서를 교부 신청 때 받습니다. 신규 지원 단체는 1차 서류 심의와 2차 청년 단체들과 함께하는 심의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의 절차도 작년과 많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1차 사업계획서는 세부적인 사업 운영 프로그램 계획을 작성하는 게 아닌 지원 동기와 대략적인 사업의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간소화된 1차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1차 심의 때 선정된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 피드백 이후 2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시는 절차입니다. 2차 심의 워크숍에서는 단체들과 함께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그룹 멘토링을 거쳐서 최종 보완된 내용을 전체 공유하며 전문가와 청년단체들이 최종 심의를 함께 진행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기간은 2월 5일 금요일부터 2월 23일 화요일 이나라도움으로 18시까지입니다. 접수 마감 당일에는 서버가 많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당일 전 꼭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심의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우리 사업단체 공모 안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역문화우리 사업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책방지기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가 있는 날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 담당자 이채린입니다. 처음 지원사업 공모를 보신 분들이라면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해 함께 해주신 동네 책방에서 주신 그림으로 시작해 볼게요. 책방지기님들께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적 있겠죠? 아, 동네에서 오래 있고 싶다. 우리 손님들이 편히 오셔서 하루하루 즐거웠으면 좋겠다라고요. 누구나 일상 속에서 누리는 문화가 있는 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공간이 바로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동네 책방 문화사랑방은 그 공간의 이름이자 공간을 지지하고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곳곳에 있는 소매 책방을 거점으로 주민들이 직접 일상의 행복과 삶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활동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특히 동네 책방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생각하는 문화사랑방 역할을 반영해 주시는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강연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꾸준히 모여 느슨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연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특정한 사람들만이 모인다던가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는 식의 제안이 아니니 폭넓게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대회 홍보, 운영 역량 성장 등 전 과정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동네 책방들을 혼자나 소수의 책방지기님들이 꾸리고 있기 때문에 벅차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 사람들과 품을 나누고 관계 맺으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손님부터 창작활동가, 예술가, 문화기획자, 다른 책방지기들과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책방지기님들도 구성원으로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와 협약할 수도 있습니다. 협업이란 반드시 협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걸 포함합니다.
담당자인 저도 놀랄 정도로 정말 많은 동네 책방의 아이디어는 공모 안내의 활동 예시나 이야기집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일상 속에서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동네 책방에 착안하여 앞으로 동네 책방을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바뀐 점이 있어요. 기존에는 예산 규모나 완성도를 기준으로 선정했다면 올해는 지원 내용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했고 발전 가능성 가중치를 높였습니다. 또한 사업 안에서 책방지기님들이 소모되기보다 앞으로 새로운 생각이나 실천의 단초를 얻어가길 바라며 유대감과 배움이 있는 시간을 확대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 지원 유형은 발굴, 협업, 거점으로 나뉩니다. 발굴형에서 협업형으로, 마지막 거점형으로 성장하는 한편 거점형 책방을 중심으로 발굴형과 협업형 동네 책방이 서로 지지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발굴형은 문화사랑방이 되고 싶으나 문화기획 등의 경험이 없는 동네 책방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특히 이나라 도움 사용 경험을 쌓으며 배우는 만큼 긴밀한 멘토링을 계획하고 있고요. 두 번째, 협업형은 사람들이 책만 거래하지 않고 공간에 머무를 수 있는 문화사랑방으로서 모든 동네 책방을 포용하는 유형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손님부터 지역의 창작활동가, 예술가, 문화기획자, 다른 책방지기들과 함께 하는 모든 활동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단체와 협약서를 작성하며 협업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거점형은 어느 정도 지역에서 자리 잡아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가는 동네 책방들을 위한 유형입니다. 협업형 동네 책방들이 관계를 넓히고 있다면 거점형 동네 책방은 이미 일상적으로 교류가 일어나고 있어 거점으로 역할하거나 담론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곳이지요. 연간 한 번 같은 권역의 발굴형, 협업형 동네 책방들과 함께 모여 연대하고 지지하는 지지 모임을 운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정 중 짚고 갈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세부 일정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발굴형은 3월 중 서류 심의만, 협업 거점형은 인터뷰 심의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부터 시작되는 멘토링은 동네 책방과 진흥원의 소통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며 발굴형은 활동하기 전 멘토링을 통해 계획을 구체화하는 반면 협업, 거점형은 활동 후 현장을 기반으로 참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온라인 소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 분의 질문이 모두의 정보가 되기도 하고 코로나나 정산 때문에 힘든 순간에 결코 나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는 위로를 받았다고 책방지기님들께서 말씀해 주세요. 전국의 책방지기님들이 품앗이하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